네, 2021학년도 대입에서 신설된 모집 단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신설될 모집 단위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올해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이렇게 신설된 학과 모집 단위 외에도 분리나 변경, 통폐합된 학과들도 있어서 오늘은 그런 2021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염두에 두어야 되는 학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학과 같은 경우, 신설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1, 2 학생들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로의 방향을 아직 세우지 못했었던 학생이라면 한번 이런 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내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두는 정보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지금 2021학년 대입에서 대학별로 신설된 모집 단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학과가 성균관대 글로벌 융합학부입니다. 성균관대는 취업률이 높은 상위권 대학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학인데요. 글로벌 융합학부가 신설되면서 인문자연계 통합인재를 뽑아요. 인문자연 통합학과로 2학년에 진입을 할 때 데이터 사이언스, 인포메틱스, 컬처 앤 테크놀로지, 굉장히 긴데 이런 융복합 학과로 선택해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지원했을 때는 이 선이 좀 높은 그런 학과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글로벌 융합학부가 신설됐다 해서 인문자연계 융합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성대에서 이제 글로벌 융합학부가 신설이 되면서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 모집으로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학부 아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또 컬처 앤 테크놀로지들이 있어서 최근에 유행하는 인기 학과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미래에 관련된 어떤 유망 학과들이 모여 있는 학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과에 들어가면 뭐를 하나요? 학과명 그대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진 학과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도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한 통계 및 분석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일반화된 지식을 추출해서 의미 있는 정보, 즉 옥석을 가려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려고 한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에도 자연계 학생들도 모두 도전해 볼 수 있는 학과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학과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인공지능학과가 신설되는 경우가 요즘 많죠. 성대에서도 역시나 인공지능학과가 생긴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창의적 사고력과 또 활용 능력을 고루 갖춘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컬처 앤 테크놀로지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이 돼서, 자유롭게 결합이 돼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콘텐츠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인데요. 이런 미디어나 비즈니스 문화를 연구하는 인력 또는 연구하고 실험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 학과도 주목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글로벌 융합학부는 이제 이렇게 세계의 신기술 또는 미래의 유망한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외에도 연세대도 신설한 학과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인데요. 정원의 모집으로 올해 선발한다고 해요. 정원 외 모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그 채용 조건형,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바 있는데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협약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으로만 모집을 한다. 수시에서 40명을 모집하고요. 정시에서 10명을 모집해요. 이렇게 해당 전형은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국내외 고교 졸업자들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검정고시 합격자도 또 졸업
기졸업자들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학종평가랑 동일해서 1단계 서류로 이제 서류 100%로 일정 배수가 통과되면 2단계에서 면접 40%가 합산돼서 최종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그다음에 추천서가 들어간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자기소개서, 학생부, 추천서를 바탕으로 서류 기반 면접이 실시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 보시고 서류 기반 면접 외에도 연세대는 재시문 면접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다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시문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적합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연세대 본교 외에도 이제 미래캠퍼스, 원주에 있는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올해 교과 우수자로 6명, 학종으로 7명, 논술로 9명, 정시로 8명 해서 총 30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연세대의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도 미래캠에 신설이 되니까 이 부분에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도전해 볼 만하겠죠. 또 교과 우수자로도 6명을 뽑으니까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학종 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하는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소재한 대학들 중에서는 광주여대가 영어 어린이 교육학과를 신설했고요. 수시 선발로 35명을 뽑는다고 하죠. 또 창의융합 일반 전형으로 이제 나사렛대 경우도 ON 비즈니스 학부를 신설하고 우송대는 철도 소프트웨어 전공을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교통대는 나비 이제 그 학종 전형으로 전공 예약제를 도입을 하는데요. 전공 예약제는 1단계에서 통합 선발하고 2단계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이 정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계 자동차 항공의 자동차 공학, 산업경영의 산업경영공학 전공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전공 예약제를 도입한 그런 학과들이 있다고 하니까 철도 한국교통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설 모집 단위가 생기는 학교들이 2021학년도에 있고요. 또 2021학년도 대입에서 신설 외에도 인문자연계가 분리되는 그런 학과들이 있죠. 즉 한의예과에서 수시에서 이제 인문자연계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우석대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석대가 인문계열 한의예과를 따로 선발 모집한다라고 하니까요. 인문계에서 한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올해는 우석대도 인문계열에서 뽑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인문과 자연의 구분이 없이 모집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계열을 분리해서 뽑아요. 그래서 인문계에서 10명, 자연계 6명으로 구분해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모집 단위가 분리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부 전공별로 분리가 되거나 인문자연계열로 분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세부 전공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또 있는데 공주대의 체육교육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주대 체육교육과는 기계체조, 배드민턴, 육상, 정구, 탁구, 골프, 카누 등으로 세분화되어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세부 체육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따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동의대의 경우도 변화가 큰데요. 미디어 광고학부나 법, 경찰, 행정, 공공인재, 또 경영학부 등등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산대의 경우도 화공생명, 환경공학부 등등이 분리되어서 선발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모집 단위가 분리되는 대학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모집 단위가 분리되는 학과 외에도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모집 단위가 통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통합.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의 소프트웨어 학부, 또 ICT 융합공학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부인데요. 인문자연으로 구분해서 학생을 뽑았는데 계열을 통합하면서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수학 가를 응시한 경우에는 표준 점수의 5%를 더 주니까 사실은 수학 가를 응시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도 경제통계 학부의 국가통계 전공과 빅데이터 전공이 통합돼서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학생을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통합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고고미술사학 전공과 문화 ICT 융합 전공은 문화유산 융합학부로 또 통합해서 학생을 모집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또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한의학과 정시 모집에서 인문자연으로 구분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통합해서 모집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천대 한의학과를 목표로 했었던 학생이라면 정시 모집에서 통합, 인문자연 구분 없이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리 통합되는 모집 단위가 있었고 또 2021학년도 새로운 학부로 명칭이 바뀌는 또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학년도 모집에서 고려대는 심리학과가 심리학부로 전환이 되는데요. 명칭 변경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과가 심리학부로 가면서 이 부분에 약간의 변화가 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문과대학에 속해 있었던 학과였거든요. 심리학과는. 그런데 심리학부로 바뀌면서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되고 또 단순히 문과대학 소속이 아니라 AI 부분과 융합하는 그런 전공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심리학부로 가면 AI와 융합된 인문자연 어떤 통합, 융합학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향을 목표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고려대가 문과대학에서 심리학과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심리학부를 모집하고 또 AI와의 융합을 추진 중이니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아예 학과가 폐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 학과가 폐지된 경우는요. 광주여대의 한국어교육학과, 청운대의 연극예술학과 중에 무대미술 전공, 동서대의 실버 컨설팅학과, 시니어 운동처방학과 등이 올해 학생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즉, 폐지된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요, 새로 신설된 모집 단위, 또 분리된 단위, 통합된 단위, 또 변경이 된 단위 등등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를 염두에 두셔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예비 고1, 2 학생들은 내가 세부 전공을 정할 때 지금 현재 올해의 대입에서 학생들을 어떤 모집 단위들, 신설된 모집 단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진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진로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또 이에 맞는 일관된 학생부를 여러분들이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입시혁명이었습니다.